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 로보택시, 역사적인 로보택시 출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로보택시 출시 행사가 있기 전에 미리 보기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모델 Y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포착이 되었고 언제쯤 나올지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했던 미국 증시였어요. 최근 S&P 500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지표들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마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도 좋지 않은 되게 안 좋은 그런 경제 상황을 뜻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오늘의 지표들을 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금주에 두 가지 굵직한 매크로 이슈로는 CPI 지수와 PPI 지수 발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금일장은 목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CPI 지수가 예측치보다 모두 높게 나왔어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이 헤드라인 CPI 지수는 예측치가 2.3% 전년 대비 상승이었는데 실제 수치는 2.4% 전년 대비 상승으로 나왔어요.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일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2021년 2월달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가가 어느 정도 2%대에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최근 뭐 9월달에 미 연준에서 50bp의 금리 인하, B컷의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던 거예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3.2%였는데 3.3%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전 대비로도 소폭 높아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미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한 미국 경제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가보다 경기를 더 챙기겠다라는 뜻이 되니까 자, 이러한 물가 지표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지표 발표가 있었으면 금리 인하가 어렵겠구나,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가 어렵겠구나, 뭐 이러한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았는데요.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뭐 나스닥도 0.05%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미국 경제 특히 고용 지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0월 4일에 발표되었던 9월 기준 미국 고용 보고서는 탁월한 수치가 나왔어요. 미국 경제 굳건하다라는 듯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매 주마다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불기둥처럼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25만 8천 건이나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측치도 뭐 2만 7천 건 정도 초과를 하고 이전 대비로도 뭐 3만 건 이상 늘어난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툭 튀어 올랐죠. 뭐 작년 한 10월 달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최근 1년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다만 뭐 10월 초에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향력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신규 고용도 많지만 뭔가 해고도 많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워닝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25만 건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24만 건 이하였는데요. 24만 건 이하로 다시 내려올지 계속해서 매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치솟으면서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더 올라갔어요. 자, 어제는 78.8%였는데 오늘은 86.4%로서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신호가 나오면요. 25bp 금리 인하 확률뿐만 아니라 50bp 금리 인하 확률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중요한 사항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미국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미국 경제와 경기와 관련된 수치가 되겠어요. 물론 현재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아서 유가가 갑자기 크게 치솟으면 주가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 상황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경기 상황이 계속 괜찮다라는 그러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으면 계속해서 미국 주가는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는 오늘 0.95% 하락한 238.7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약 한 2주 동안 좋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10월 초에 발표되었던 인도량에 대한 실망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학습 효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AI 데이라든지 배터리 데이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벤트가 펼쳐진 다음 날부터 주가 하락이 꽤 컸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학습이 되었는지 현재는 이벤트가 있기도 전에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벤트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역시나 중요한 거는 금일 있을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 있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서부 기준으로는 오후 7시, 동부 기준으로는 오후 10시네요. 동부 기준으로는 좀 늦은 시간인데 어쨌든 뭐 7시부터 10시면 미국에 있어서는 프라임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퇴근하고 집에서 한가롭게 TV를 많이 시청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로보택시가 좀 더 안전하게 잘 뭐 움직이는 모습, 그런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대낮에 할 필요도 있겠는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프라임 타임에 배치를 해서 되도록 많은 미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좀 시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기존 AI 대회와 같은 이벤트들이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나 마케팅의 목적이 강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대중들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대중의 상식을 깨는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 타임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특히 뭐 공개 장소가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촬영한 그러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 백투더 퓨처, 아마 현재 뭐 30대에서 50대 성인이라면 다 봤을 만한 그런 영화들이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미래의 자동차를 보면 문이 위로 올라가고요. 뒷바퀴가 좀 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삼각형의 각지 뜬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되는 뭐 이미지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에요. 차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뒷모습도 방금 블레이드 러너의 자동차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영화들이 다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화인데요. 로보특시 공개 행사가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 이러한 우수한 영화들, 센세이셔널했던 영화들의 그러한 장면을 오마주할 수도 있겠다. 오마주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리스펙트,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감독이 어떠한 영화를 오마주했다라는 건 선배 감독과 선배 영화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는 이러한 영화들의 장면을 흡사 따라하는 그런 오마주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스펙타클한 영화적인 연출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테슬라 한 팬이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 테슬라와 도어대시의 협력을 뭐 보여주는 듯한 영상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활용한 건데요. 자, 로보택시를 통해서 피자를 배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트렁크에 피자가 있죠. 자, 이 차량에는 사람이 안 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였던 거예요.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의미심장한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었죠. 뭔가 테슬라와 협업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는데, 도어대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뭐 피자와 치킨의 배달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도어대시의 배달비는 $5,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6,500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배달비가 뭐 거의 $1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방금 보셨던 이러한 영상이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 한 팬분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었고요. 자, 드론 쇼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어제 진행되었던 드론 쇼 리허설이에요. 여기 보시면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라고도 적혀 있죠. 드론 쇼에서 지금 옵티머스 로봇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대한 예상되는 장면들의 미리 보기를 보셨는데요. 뭐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뭐 재밌는 쇼뿐만 아니라 역시나 테슬라 펀더멘털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는데, 일단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공개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뭐 25,000불짜리 차량이라든지 로보밴이라든지 신규 2025년에 나올 만한 신규 모델들도 함께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컨셉 모델이라도 발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PPT로 그냥 베일에 쌓여있는 이미지만 띄워주면 약간의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좀 전에 드론 쇼에서 옵티머스 로봇의 이 머리 부분의 영상도 우리가 만나보았는데요. 일단 옵티머스까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3세대 모델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3세대 모델을 미리 보여주면서 좀 더 센세이셔널한, 좀 더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보택시에 이 옵티머스 로봇이 타고 있다가 뭐 직접 뭐 피자를 배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행자 대신에 여러 대의 이런 옵티머스 로봇을 투입을 해서 건너목을 건너는 이런 모습도 연출해주면 더욱더 그 극적인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가 프로덕트 언베일이 아니라 프로덕트 런치라는 단어를 써서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덕트 런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자, 이번 행사의 메인이 될 이 로보택시는요, 이러한 컨셉 모델이 아니라 실제 모델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충격적이게도 이 테슬라 공식 X 계정에서 하나의 문장을 올렸으니 같이 읽어보면요. How would you use the time you spend driving if you didn't have to?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직접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간을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 그러면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라든지 잠을 잔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게 로보택시 공개를 하루 앞둔 어제 포스팅을 했던 그런 뭐 공식적인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올려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Unsupervised FSD까지 뭐 함께 공개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Unsupervised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더 이상 많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FSD가 발표가 될 것 같고, 이 일론 머스크의 프로덕트 런치라는 단어는 물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도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상품, 제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런치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완성도에 이른 FSD를 출시하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게 사이버트럭의 공식 계정이 이 테슬라 공식 계정의 이 문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를 But I like doing the driving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운전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이버트럭 계정은 뭔가 사이버트럭 자신인 것 같은, 사이버트럭 로봇인 것 같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AI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현재 FSD가 채택이 되어서 스스로 지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스스로 운전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로보택시의 상업화, 상용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올 로보택시는 어느 정도 양산을 앞둔 뭐 최종 버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량 양산을 통해서 언제 실제 상업화가 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5년 말이나 2026년으로 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것보다 좀 더 앞당겨진 시점으로 상업화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주가가 좋을 수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를 먼저 상업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델 3Y와 같이 이미 뭐 미국 내에 보급된 차량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풀리 체제가 되겠죠. 우버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FSD 승차 공유 서비스를 뭐 핸드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테슬라 오너가 탑승된 상태에서 우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먼저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런치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는데, 실제 이 사이버캡의 출시뿐만 아니라 승차 공유 플랫폼에 테슬라 고유의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에 출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상당히 스펙타클한 연출이 기대되어지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밴도 공개가 되고, 이렇게 밴에서 직접 물건을 이렇게 옵티머스 로봇이 나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박일 것 같아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미국 대선 트럼프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스페이스 X에 있어서도 날개를 다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센세이셔널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좀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마다 그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주가 관련 AI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테슬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뉴스트리트 리서치에 따르면 로보택시 공개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테슬라의 시가총액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로보택시는 상용화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안 좋은 사례들도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 Can unsupervised FSD operate a robotaxi? 라는 표현이 있는데, 테슬라가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해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예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yes or no 케이스로 나뉘는데, 충분히 양산이 안 되고요.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확장을 못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로보택시 사업을 하긴 아는데 뭐 미국 내에 한정되어 있다라든지 뭐 규제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웨이모나 이러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웨이모도 현재 700대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뭐 단가라든지 기술적인 제한 때문이에요. 하지만 테슬라는 차량 단가라든지 기술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외부 요인에 따라서 좀 제한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 2.6 트릴리언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700빌리언에서 800빌리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800빌리언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보다도 주가는 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 로보택시에 성공을 해서 대량 확장을 통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독점한다라고 하면 2030년에 4.7 트릴리언 달러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 한 6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로보택시 가치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옵티머스까지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길게 보시면 역시나 크게 성장할 회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에 다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